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어제 영상에서요, 많은 분들이 대구 부동산이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세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5월 초에 대구 부동산 파멸에 들어서다라는 그 썸네일로 영상을 올렸다가 정말 엄청난 욕과 비난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요, 제가 왜 2, 3년 뒤에 대구 부동산이 붕괴가 된다, 그리고 지금은 왜 안전하다고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오른다 떨어진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는요, 수많은 정보와 경제지표, 과거 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이 자료는 상승, 이 자료는 하락,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상승에 대한 신호가 많으면은 투자를 하게 되고요, 하락에 대한 신호가 많게 되면은 당연히 관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급매 위주로 매수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물며 제가 올해 3월이었죠, 대구 TBC 방송 출연했을 때 그때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러면은 대구 부동산 위험하지만 안전한 이유 3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의 위험 요소가 어떤 게 있냐라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GDP 대비 가계부채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100%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신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또 금리는 3.5%까지 올리면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 또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까지 겹치면서 문제가 좀 커지고 있죠.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가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 거의 100%에 육박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2011년 유럽 위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도 부동산발 위기였었고. 그런데 유럽 국가들 중에서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지금 또 100% 넘어는 국가들도 있고요, 또 100% 이상 올라갔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70%대까지 연착륙해 있는 국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국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이 터진다, 이거는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고 폭락할 수밖에 없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연착륙도 있고요, 또는 남미형처럼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계속 상승시키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제가 왜 현재 대구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첫째, 정부에서 유동성 공급을 합니다. 이거 완벽해요. 부동산 하락을 막는 가장 큰 전략은요, 유동성 공급 정책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키는 거고, 서브프라임 때 했던 게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양적 완화였잖아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돈을 풀고 있죠.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40조 원 풀어버리고 은행들 압박해서 금리 인상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죠. 이거 누가 봐도 부동산을 올리겠다는 신호잖아요. 자, 이러면은 부동산이 터지지 않게 되죠. 다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환율이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자, 부동산 터지지가 않아요. 지금 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가 있는 게 바로 환율이죠. 과거 우리나라는 IMF나 서브프라임 같은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환율이 막 급등했던 그런 점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환율이 한번 오르고 나서 1,300원대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고 있죠. 이게 계속되는 유동성 공급에 따른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외환보유액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절대적인 수치는요, 2020년보다 높은데 환율은 또 그때보다 더 높은 수준이죠. 이는 원화 가치의 하락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달러를 매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하락을 했지만요, 부동산은 터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 정치적 유동성 공급입니다. 다시 이 자료를 보면요, 평균적으로 정권 초기에는 부동산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중요한 세수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수죠. 정부에서 돈을 벌어야 국가 운영도 하고 좀 자기들 할 것도 다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도가 함께 올라가게 되니까 총선이나 다음 대선 때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 오를 때 정책 한두 개씩 내다가 정권 말기 때 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내려버리는 그런 정책을 많이들 시행을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를 제가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각 정부들이. 그렇다면 지금 또 계속적으로 돈을 풀어서 부동산을 좀 인위적으로 상승을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특례보금자리론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온라인으로 이야기 안 했어요. 오프라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자마자 정부에서 의도를 했던 하지 않았던 이거는 업계약이 가능한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현 정부에서도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뭐 블랙스완 같은 그런 문제가 없다면요, 부동산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정권 말기에 하락 쪽으로 좀 이제 방향을 잡는데, 이때 지금 현재 가계부채, 금리 수준이 함께 만나게 되면은 좀 부동산이 강하게 하락 또는 폭락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체율입니다. 저는 동양증권 출신이에요. 그래서 동양 사태를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이에요. 책에서만 봤던 뱅크런 경험을 봤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때도 한 5년 전부터 위험하다, 터진다 막 말들은 많았었는데, 이게 뭐 채권 재발행 등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부동산 당연히 위험해요. 대출 문제, 금리 문제 당연히 있지만요, 이것도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모르는 또는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블랙스완으로 인해서 빵 터지게 되면은 그때 진정한 폭락이 나올 거지, 지금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정책 또는 부동산 하락 등에 대해서는 글쎄요, 정부에서 웬만큼 다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려면요, 이제 뭐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출을 못 갚고 하면서 연체율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 2021년 자료인데 대구의 가계 연체율이 0.2%밖에 안 돼요.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가 가계부채 연체율이 한 15%그 정도였고, 우리나라 IMF 때 기업 연체율이 한 20%가 됐었나? 그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 문제는 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최근에 소상공인 만기 대출 돌아온다, 뭐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 아셔야 될 게, 윤석열 정부에서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거 기억하세요? 청년들, 코인, 가상화폐, 영끌족들 막 대출 받아가지고 전 투기라고 봅니다. 했던 사람들 채무 조정해 줬었죠. 그렇다면은, 그런 좀 성향을 보인다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뭐 이번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또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마무리 좀 하자면요, 현재 부동산 문제인 가계부채하고 금리, 이거는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뉴스가 돼버렸죠. 그래서 큰 충격이 없을 것 같고, 현재 정부는 부동산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2, 3년 뒤에 대구 부동산이 위험하다고 하냐면요, 현재 가계부채와 금리의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 맞닿아지게 되면은, 그 시기에는 부동산에 어떤 큰 충격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나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욕 말고. 그러니까 좀 서로 간에 생각을 좀 주고받아서 좀 서로 건설적인 이야기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